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일시 귀국하면서 글쎄요, 비명계가 다시 결집하는 듯합니다. 어제 비명계 토론회에서도 이른바 개딸들을 비판했었는데요. 오늘 친명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팬덤 정치, 극단적인 정치의 양극화, 이것은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요, 부직갱이들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척지고 적이 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값까지 포함돼 있다. 예.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손해예요, 본인한테. 제일 멍청한 정치는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뭐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누굴 겨냥해서 하는 게 이제 보니까 아마 비윤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비명계죠. 예. 네, 비명계. 그런데요, 지지자 전체를 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지자들 중에서 소수와 싸우는 것이죠. 그 소수가 더 지지자들을 확대를 못하게 하는,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소수의 지지자와 싸워야 되는 게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지지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죠.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선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자만 갖고는 당선되긴 어렵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죠. 마포에 있으면서 본인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지지층만 갖고 선거에 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도층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지하면 그렇게 해야 당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이 극렬한 팬덤 정치가 결국은 중도층들이 함께 합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개딸들과 어떤 이 지적들을 하면서 실제로 지지층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게 정치인의 그런 사명인데, 글쎄요, 본인은 뭐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야 이제 내년 총선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제일 멍청한 정치는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다. 오늘 어제 비명계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정청래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좀 알려지기로는 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대략 개딸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숫자를 한번 파악했나 봐요. 대략 총 한 5천 명 정도 되고 1,000명 정도가 강하게 실제 행동에 나선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뭐 얘기기도 한데, 근데 좀 이 얘기도 있어요. 또 다른 강경파 김용민 의원 얘기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권한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 목소리를 들어서 국회의원 제명 요구까지 좀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원욱 의원 얘기로는 대략 행동에 나서는 개딸들이 1,000명 정도인데, 1,000명 정도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이렇게 휘둘리는 것까지 뭐 다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런 뭐 반론과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숫자는 예. 뭐 전체 당원의 일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도 둘 다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말싸움처럼 비춰서 조금 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첫 번째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부분들, 팬덤 정치의 폐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라는 그 극우 지지층, 예. 태극기 부대로 준하는 그런 지지층에 기대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민주당도 개딸에 기대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따지고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건데, 정청래 의원이 지지층하고 싸운다라는 것은 조금 그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예. 김용민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 발의, 그러니까 당원에게 제명 요구 권한 주는 거는요, 저는 김용민 의원 자체의 개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전체 뭐 당론도 아니고요, 당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셈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냥 정당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해서 저게 당에서 추진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충분히 제 예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개인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요, 이미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정당법에서 예. 정당 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혁신안들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개딸들, 팬덤 정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편을 들기 위해서 저 법을 발의했다면 저건 조금은 부적절한 법 같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낸 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됐었던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러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명,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어떤 다른 정치적 이유나 다른 상황이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출마를 어제 선언했고 오늘 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극단으로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책임 더 크다고 본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나쁜 정치인이다. 앞에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용민 의원도 이제 당원들 얘기를 잘 듣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글쎄 이런 극단 팬덤 정치에 대해서 오영환 의원이 정치권에서 많이 자괴감을 좀 느꼈나 보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오영환 의원이 친명계였다면 지금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뭐 문자 폭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그거는 뭐냐면 오영환 의원이 바로 친이낙연계이기 때문에 이낙연계 오영환 의원뿐만 아니고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비례대표나 아니면 친명계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영환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도전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자 폭탄, 비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위협들이 가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견디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 지역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의정부죠? 의정부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제 이제 일반 중하위 당직 당원들 중심으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안팎으로 자기가 일종의 협공 비슷하게 받는 거죠.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공격도 받고 그다음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영향권 내에 있는 당원들로부터도 또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의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좀 친명과 비명, 전선이 생긴 거 아니냐.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여기 화면에 보면 친명계 의원들, 현역 의원인 분도 있고 원내에서 이제 국회의원 되겠다는 분들이 또 때마침 각 지역구가 비명계 의원들을 여기 김의겸 의원도 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전북 군산으로 주소를 옮겼죠. 그래서 그쪽이 치열합니다. 지금 신영대 의원 또 최입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 등등 해서 벌써부터 사실 물밑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쪽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은 서로의 약한 고리를 노리는 것이죠.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명계 인사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내가 도전하기에 좀 수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노려서 진작부터 좀 털을 잡고 뭔가 내년을 도모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 그러한 어떤 이 힘이 있는 쪽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간에 이런 전선이 생기고 또 하나 생기는 것이 이제 5선, 6선한 이런 이제 이른바 정치 거물들의 도전장을 던지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 간의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 양상 이런 것과 함께 내년 총선이 또 목전에 와 있다 보니까 그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물밑에서의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힘겨루기, 삿바싸움이 좀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임시 귀국과 함께 좀 비명계 목소리도 다시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